아이고 오랜만에 좀 달렸네. 대표님 차 사신 건가요 혹시? 네, 여기 보시면은 헛자입니다. 헛자. 오늘 하루는 제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했지만요, 포르쉐는 제가 정말 갖고 싶은 차입니다. 예전에 이 차를 한번 사인까지 거의 하기 직전에 정신 차려야지 이 사람아 이렇게 하고 포르쉐 911은 구매하지 않고 자동화 설비, 원두 자동화 설비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이 포르쉐 911 GTS를 살 금액들을 저기 안에 있는 저희 공장에다가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화 설비 금액대가 얼마인지,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좀 제대로 한번 설명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얘는 좀 어그로송으로 오늘 하루 렌트했지만은 오늘 제 드림카를 대신해가지고 제가 구매한 자동화 설비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반자동 2연식 계량기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얘를 사용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원하는 용량의 원두를 설정하면은 이제 계량을 자동으로 해주고 원두가 1kg, 뭐 500g 이렇게 원하는 용량이 나오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다가 원두를 딱 받고 여기에다가 밴드칠러 사용해 가지고 딱 보내면은 패킹이 되는 구조인데요, 원두를 한참 많이 볶을 때는요, 하루에 보통 막 700kg에서 1톤씩 이렇게 원두를 포장합니다. 그러면은 이 작업을 하루에 700번, 1000번씩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진짜 바쁜 날에는 포장팀이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만큼 굉장히 되게 재미없는 작업이죠. 뭐 직원들도 조금 더 재미있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해가지고 로타리 포장기를 제가 구매했죠. 여기에다가 원두 봉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면요, 이 기계가 자동으로 원두를 포장해 줍니다. 1억 선으로 나름 가성비 좋은 건데, 중요하게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로타리 포장기는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봉투가 좀 좋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퀘스티빈에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투들을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조금 성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일반적인 봉투들은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벌려졌죠. 흔히 말해서 이제 N방 봉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N방 끝에 이렇게 실링을 해가지고 벌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봉투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리퍼라고 해가지고 이 원두를 이렇게 탁 잡는 집게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집게가 이렇게 착 잡고 이렇게 봉투를 벌려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N방으로 되어 있고 실링이 안 되어 있으면은 봉투가 이제 좀 뒤죽박죽 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기계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지퍼 스탠드형 봉투인데, 얘는 좀 일반적이죠. 시중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좀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타리 포장기를 사용하는데 봉투를 구매한다, 사실 그러면은 지퍼 스탠드형 봉투가 쓰기가 좀 편해요. 이 보통 1kg를 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라비아 인쇄를 돌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러면은 봉투가 한 27,000장에서 28,000장 정도? 이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원두로 치면은 한 28톤 정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라비아 인쇄 돌리려면 한 4만 장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봉투를 제작하는 게 정말 좀 힘들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로터리 포장기는 되게 빨라 보이는데 생산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나는 로타리 포장기 쓰고 조윤이는 반자동 포장기 써가지고 한 10kg 정도 원두 한번 계량해서 누가 먼저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10kg의 원두 500g씩 소분해서 포장하는데 7분 23초 걸렸습니다. 1분 47초 걸렸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반자동 포장기는 기계랑 비교했을 때 좀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로타리 포장기의 압승이죠. 반자동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요,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달라붙어야지 어느 정도가 좀 속도가 난다라고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한두 명 정도만 있어도 되니까 인건비 절감 효과도 꽤나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인건비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포장팀의 체력을 아낄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자동화 설비들은 그 생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쓰시는 분들이 사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좀 개인의 취향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상 그래도 원두를 한 달에 한 8톤에서 10톤 정도 내외를 움직인다. 하루 평균 원두를 한 450봉지에서 한 500봉지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좀 많이 힘들어져요. 저는 한 8톤에서 10톤 정도 사이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바쁜 로스터리 원두를 20톤, 30톤 이렇게 하시는 곳들도 그냥 이연식 계량기로 포장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진짜 구매 시기는 취향 차이기는 한데, 근데 확실한 거는 뭐 한 2톤에서 3톤 하시는 분들이 이 장비를 사용한다 그러면은요, 기계가 너무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요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생두를 자동으로 계량 및 배합해주는 사일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일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로스터기 옆에서 신호를 딱 놓습니다. 그러면은 뭐 디퍼 블렌드 몇십 킬로 계량해줘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뭐 콜롬비아는 몇 킬로, 과테말라는 몇 킬로, 케냐는 몇 킬로, 만델링은 몇 킬로 이런 식으로 계량을 해주고, 이 계량된 커피들이 저쪽에 통에다가 보관이 돼가지고 로스터가 이거를 탁 당기면은 로스터기 호포로 바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사일로가 없을 때는요, 로스터들이 요 커피 봉투를 이렇게 그냥 다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량을 했었거든요. 손도 굉장히 아프고 무겁기도 무겁고, 한 번에 뭐 거의 50kg, 60kg 생두를 들고 막 이렇게 옮기는 작업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서 하기도 되게 힘들고, 생두를 계량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2명씩 해야 됩니다. 이 사일로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통에다가 이렇게 채우는 작업, 요거 할 때는 손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한 번 해놓고 나면은 굉장히 편하다. 근데 이제 하나 요 사일로를 구매할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보시다시피요, 우와 무서워. 보시다시피 이 키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높습니다. 저희 공장 층고가요 11m인데도 거의 꽉 찹니다. 사일로를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장 층고를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이 사일로에 생두를 넣으려고 하면은요, 지게차가 한 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생두들을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게차가 거의 뭐 필수다. 사실 사일로에 1억, 뭐 지게차에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면은 이렇게 좀 견적을 생각해 보면은 사일로 장비를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게차 필수인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게차 말고 그 사일로에 더 필요한 장비들은 없을까요? 장비가 하나 필요한 거 있는데, 이제 컴프레셔입니다. 컴프레셔. 얘네들이 이제 기계식으로 막 슝슝슝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바람으로 움직여요. 사실 이 사일로라고 하는 장비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요, 전기는 거의 안 먹습니다. 바람, 에어가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항상 딜레마가 좀 생기는 것이 있는데, 이 컴프레셔를 어떤 거를 구매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면은요, 이 옆에 있는 제암기라고 하는 기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암기 같은 경우에는요, 박스를 자동으로 접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넣고 여기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박스들이 자동으로 포장되는 기계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컴프레셔를 씁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2,500만 원 정도 장비를 주고 구매를 했어요. 사실은 가격대가 가장 그나마 저렴한 제암기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암기는 컴프레셔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혹시 우리 컴프레셔가 얼마인지 알아요, 혹시? 한 300만 원?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컴프레셔가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모든 컴프레셔가 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고가의 컴프레셔는 필요가 없어요. 제암기를 돌리기 위한 컴프레셔는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짜리 그런 컴프레셔 사면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가형 컴프레셔는요, 로타리 포장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은 컴프레셔가 돌릴 때 바람이 오일도 묻어 있고, 그리고 수분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이제 봉투를 벌리는 이런 로타리 포장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딜레마가 생기는 게 제함기입니다. 컴프레셔가 중요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동화 설비를 뭐부터 살지,
어디까지 살지 이게 가장 핵심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정말 저렴한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컴프레셔를 살 수도 있고 몇 천만 원짜리 컴프레셔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저렴한 제암기부터 딱 구매를 한다고 치잖아요. 그럼 제암기는 한 2,50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컴프레셔가 한 3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럼 한 3천만 원 정도면은 박스를 자동화로 만드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짜리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기능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로타리 포장기에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요 로타리 포장기를 후에 또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구매했던 컴프레셔를 다시 팔아치워야 되는 일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팔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배관 공사해 놓은 것도 다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재투자가 좀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사일로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컴프레셔가 한 20마력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15마력이나 뭐 조금 더 낮은 걸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가격도 더 낮겠죠. 근데 15마력짜리 컴프레셔를 샀는데 나중에 만약에 사일로를 또 추가로 구매하게 된다. 그럼 컴프레셔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설비는 결국에는 내가 어디까지 기계를 넣을지 자동화 설비 하시는 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런 부분이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장비, 예뻐하는 장비 있으실까요? 예뻐하는 장비요? 다 너무 예뻐해가지고 사실 이거는요 포장팀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제암기랑 로타리 포장기를 좋아할 거고요. 로스터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사일로를 가장 만족스러워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각각 직원들의 입장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생산의 효율성이 딱 좋아지고 전투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 장비는 역시나 로타리 포장기가 가장 우수한 성능과 그리고 회사의 부가가치를 좀 많이 일으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과감하게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도요. 일반적으로 원두를 판매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다 1kg씩 포장을 합니다. 1kg씩 포장도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2kg씩 포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원두를 포장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 회사가 이번에 최근에 좀 과감하게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00g 봉투 하나로 다 통일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1kg에 2배를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포장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사람이 포장한다 그러면요 포장팀 일주일 안에 다 도망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 로타리 포장기가 있죠. 일반적인 카페들이요 이 원두를 1kg를 하루 안에 다 쓰면 정말 좋기는 하지만요 그렇지 못하고 하루에 뭐 한 400g, 500g씩 쓰는 매장들이요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매장들이 이렇게 1kg씩 원두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뜯어놓은 커피를 이제 이틀 동안 써야 되는데 이 원두라고 하는 게 공기랑 노출되면 산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치 쓸 원두만 이렇게 사용하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원두를 이렇게 소분하기로 했는데 좋은 효과를 얻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의 만족도 높고요. 근데 이 장비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로타리 포장기가 제일 예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도 가격이 요즘 너무 많이 비싸가지고 원두의 원가가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격을 안 올리고 계속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역시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60kg짜리 로스터기가 원두를 정말 미친 듯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포장을 하고 이런 협업들이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로타리 포장기가 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보면요 얘가 1억 그리고 사일로가 1억 그리고 제암기가 한 2,500만 원 그리고 또 안에 보면은 스티커 부착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티커 부착기도 거의 한 1,65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한 2억 5천 부가세까지 하면은 한 2억 8천 이렇게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빨간 색깔 포르쉐 못 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신다면은 그 포르쉐가 딱 포르쉐 911이요. 그 포르쉐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포르쉐 공홈에 들어가가지고 나만의 포르쉐를 만들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견적을 내면은 딱 2억 5천에서 한 2억 8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죠. 포르쉐 살 거냐 자동화 설비 다시 살 거냐 뭐 그런 질문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얘 장비를 다 팔고 포르쉐를 산다고 하면은 우리
로스터들이 다 도망치지 않을까? 나는 포르쉐 너무 좋기는 한데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가지고 그건 안 될 것 같고, 확실한 거는 후회는 없다. 내가 만약에 포르쉐를 샀다 하면은 한 몇 달은 정말 재미있게 탔겠죠. 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돈을 벌어오는 장비고, 사실 쟤는 완전히 사치품이다 보니까 저는 오늘 하루 렌트해서 신나게 탈 거고, 아마 시간이 지나서 포르쉐 살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돼요. 또 나에게 2억 5천이 생기면은 아마 로스터기 바꾸고 또 공장에 설비 투자하고 영원히 못 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힘내봐야죠. 힘내보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이제 뭐 포르쉐로 조금 어그로 끌어가지고 자동화 설비 조금 설명드렸는데요. 아무튼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퀘스트빈 원두 많이 감사합니다. 모르겠다. 여기.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제 드림카 포르쉐 911 타고 하루 신나게 놀고 다음날 열심히 또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캣바.